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건 제목이 이제 보듯이 expectation of sum of random variable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um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변수가 두 개인 거죠. 여기는 이전까지는 이제 변수가 하나일 때 거기에 대해서 민을 구하고 베리언스를 구했죠. 근데 이제 오늘 하는 것은 변수가 두 개, 아니면 세 개, 네 개로 갈 때 그 민하고 베리언스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하나일 때 그걸 이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 변수가 하나일 때 그 expectation, 다시 말해서 민은 이렇게 정의를 했죠. x 곱하기 pxi, 이걸 또는 뭐 fxi 이렇게도 했죠. 이게 discrete random variable이었을 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variance는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 민에서 떨어진 거리, 그거의 제곱을 한 expectation, 그게 이제 variance의 정의였고, 이제 계산하는 식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평균값에서의 그 거리의 제곱 곱하기 이게 이제 그 PMF겠죠. 그 probability mass function이겠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계산할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이걸 많이 썼죠. 편했죠. 그러니까 x 제곱에 대한 expectation 마이너스 expectation에 대한 제곱.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으로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사실은 그냥 이 민이죠. 이걸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거는 이제 변수가 이제 두 개인 경우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때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x 곱하기 fx dx 마이너스에서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pdf겠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베리언스도 그 평균에서의 거리의 제곱에 대한 그 expectation, 평균 그걸 구하는 거였고, 그 이제 이걸 이제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뮤인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expectation x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평균에서 거리의 제곱 곱하기 fx, 이게 expectation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계산할 때는 이제 x 제곱에 대한 expectation 마이너스 그 expectation에 대한 제곱,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식이 됐고, 사실 그러니까 이거의 그 확장 버전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문제를 셋업하는 이제 방법만 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벌써 expectation of sum of random variable죠. 그러니까 변수가 x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오늘 하는 건 이제 변수 x하고 y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x하고 y를 갖다가 더했을 때 그거에 대한 expectation,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variance.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이제 expectation 부분이고, 그 허윤희 선생님이 발표할 부분이 이제 그 variance, covariance, 다시 말해 joint variance,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그 expectation value of gxy를 이렇게 줘요. 근데 이제 gxy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x 플러스 y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디스크리트 에 대해서 이제 2의 g의 xy는 gxy니까 이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우리가 일변수일 때 했던 그 probability mass 펑션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더블 서메이션이 되겠죠. xy. 그다음에 gx 이거 그대로 더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probability mass 펑션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gx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x 플러스 y로 이제 풀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오늘 제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는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우린 더블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거고, x, y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까지 갈 때, 그 다음에 fxy 이것은 이제 그 조인트 PDF로 이제 주어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랬을 때 이런 g의 xy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주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x 플러스 gxy는 x 플러스 y라는 그 이런 함수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일변수에서는 그 이게 없다고 치면 x의 fx의 dx 이게 민이었죠.
그죠? 평균이었잖아요. 그 구조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읽어보면 x하고 y가 랜덤 베리블, 그러니까 변수 두 개를 주었을 때, 그 다음에 조인트 PDF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PDF는 주는 거죠. 줬을 때 x 플러스 y에 대한 expectation, 그러니까 민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럼 이것은 이제 앞에 여기에서 보여줬던 그 이식대로 써서 그대로 이제 전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개하는 과정만 보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찾으라는 게 이거죠. find 2의 xy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2의 x 플러스 y는 어떻게 되냐면 더블 인테그럴로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서 뭐 x는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에 y라고 치면 그러면 x 플러스 y 그대로 써주고 이 PDF를 f의 x, y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dx, dy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전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x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y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나누는데 첫 번째 건 x를 밖으로 뺄 거예요. 그 순서를 바꿉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y라고 하고 그다음에 x에 f에 x에 y에 여기를 순서를 바꿔야 되죠. 그러면 dy,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dy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x 이걸 먼저 안에서 인테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x를 낳기 위해 y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도 비슷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이제 해도 되겠죠. 순서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되고 그 다음에 y 곱하기 f의 x의 y 이게 이제 PDF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대로 dx, d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부분을 보면 x를 고정하고 y에 대해서 쭉 더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상수 취급을 해서 이걸로 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다 쓸까? 이걸 그대로 지울게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x를 쓰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보면 y에 대해서 고정을 하고 x에 대해서 쭉 더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y를 상수칙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앞으로 뺄 거예요. 이렇게 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이제 구조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부분을 보시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마지널이죠. 마지널 뭐라고 써야 되지? PDF 이렇게 쓰면 되겠네. With respect to 어, X. 그죠? X에 대한 Y 마지널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되겠지만 X에 대해서 고정을 하고 Y에 대해서 쭉 더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X에 대한 마지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 X에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에 이게 X에 대한 마지널이니까 이게 F의 X의 X 이 앞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X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Y, Y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고 여기가 Y가 되고 이건 이제 반대죠. 여기는 뭐냐면 marginal PDF with respect to Y가 되겠죠.
그 이게 마지막 PTF with respect to Y.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지널을 표현을 하면 F의 Y의 dy 이렇게 되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처음에 일변수일 때 우리가 그 변수가 하나 있을 때 그 평균값이죠. x 곱하기 fx 평균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2x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y에 대한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 2y.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 이 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 그 이제 일반적인 그 노트를 여기서 하는데 이걸 이제 이 형식을 이제 그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n 이렇게 되면 이것은 2의 x1 플러스 2의 x2 플러스 뭐 이제 이렇게 그 제너럴라이즈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 괜찮은가요? 네, 그죠? 넘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그 이런 식으로 줬어요. 이렇게 조인트 PDF가 있고, 조인트 PDF가 있고 그 XY가 있을 때 그 곱, X와 Y의 곱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곱에 대한 민을 한번 그 에버리지로 구해봐라 이제 그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미리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지금 인디펜던트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디펜던트 할 때는 그 이것을 뭐냐면 fxy와 그 x 마지널하고 y 마지널 이 곱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걸 거예요. 저번 주인가 그 저번 주인가. 이게 인디펜던트면 그 각각의 그 마지널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걸 이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그 처음에 그 우리가 변수가 하나일 때 그 민을 구하는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근데 이제 그 변수가 두 개니까 더블 인테그럴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고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민을 구하는 거니까 변수 xy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pdf 여기는 f의 x의 y의 그 다음에 dx dy 이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인디펜던트일 때는 그죠? X와 Y가 인디펜던트 할 때는 마지널의 프로덕트, 마지널의 곱으로 쓸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 곱으로.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그러니까 F의 X의 X 곱하기 F의 Y에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 나눠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냐면 그 이 안쪽을 보면 y는 상수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x에 대해서 더해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y하고 fx를 여기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써야겠다. 그러니까 y의 마이너스 y의 f의 y의 y 뺐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x의 f의 x의 d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뭐냐면 y 곱하기 fi죠. 다시 민이에요, 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y에 대한 민이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이건 뭐냐면 x에 대한 민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이걸 결국에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 곱에 대한 그 expectation 민을 구해 보니까 그냥 곱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이걸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참 제너럴라이즈한 그 폼을 주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x1 곱하기 x2 곱하기 xn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 각자의 민에 대한 곱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예,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컨티뉴어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스크리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볼 때는 디스크리트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그 이중적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전개하면 뭐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 뭐, 예,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윤희 선생님이 코베리언스 그 이제 발표해 주실 거고요. 네. 밸런스 시작할게요. 일단 코베리언스의 데피니션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코베리언스 비트윈 x and y가 이제 코베리언스 x가 그 x 빼기 2x의 그 expectation 아니다 잠깐만요. x에서 2x를 뺀 거와 y에서 2y를 뺀 거의 expectation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뭔가 비슷한 게 베어리언스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x 빼기 2 x의 제곱의 익스펙테이션이 베어리언스에 대한 식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오은엽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도 이 베리언스 할 때만 해도 우리가 x라는 변수 하나만 랜덤 베어리얼 하나만 갖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랜덤 베어리얼을 두 개짜리로 뭐 두 개 아니면 n 개짜리로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베리언스라는 게 베어리언스의 조금 더 일반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코베리언스 x, y가 저건데 코베리언스 x, x라고 하면 베어리언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베리언스의 일반형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공부를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여기는 네. 제곱을 안 하네요. X, Y 뭐 두 개가 왜냐면은 지금 x하고 y가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은 그 일반형하고 안 맞는 거죠. 제곱을 하는 거 대신에 얘네들을 각각 곱한 거죠. 두 개를. x 빼기 네, 2x랑 y 빼기 2y를 곱한 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 베어리언스도 요 공식도 있었지만은 얘를 아까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x제곱의 익스펙테이션에서 2x를 제곱한 거를 떼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것 또한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거든요. x, y의 익스펙테이션에서 2x하고 2y의 곱을 빼는 형태가 이제 코베리언스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좀 봐보면은 제일 첫 번째 줄부터 좀 볼게요. 이거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구나. 음. 여기 코베리언스의 그 정의가 요거였잖아요. 네, 요건데 얘를 살짝 조금 이거를 전개를 한 거예요. 요 안에서.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을요. x하고 y하고의 곱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그리고 익스펙테이션끼리 곱한 거 이렇게 전개해서 쓴 거예요. 첫 번째 줄은 다 전개해서 쓴 거고 그거에 각각의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주면은 이 두 번째 줄이 돼요. XY의 익스펙테이션 얘는 이미 취해져 있으니까 Y에만 익스펙테이션 취하고요. 여기도 X에만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고 얘는 이미 되어 있고
근데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얘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그냥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줄에 2의 x 곱하기 y 이렇게 있는데 그냥 y를 이 안에다가 두 번째 줄에 이 안에 이렇게 넣어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음. 각각을 아,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거 네. 가능해요. 아, 이를 씌운다는 말이 y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도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해줘도 돼요? 그렇죠. y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숫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y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이 2의 y, expectation of y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 익스펙테이션을 취해도 어차피 그렇죠. 똑같아져요. 네. 그냥 등호가 있어가지고 어, 예, 뭔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왜 오은욱 선생님 하시는 거에서 2의 x 더하기 y가 2의 x하고 2의 y로 이렇게 따로따로 씌울 수 있었잖아요. 네.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위에는 y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위에요. 그 위에. 여기요? 여기는 예, 안 예, 씌워져 예. 있었는데 이렇게 바깥쪽에 이가 있잖아요. 아, 밖에 있구나. 네, 그거를 네, 안쪽으로 네. 이렇게 각각 씌워준 거예요. 각각. 아, 밖에 있어. 네, 맞습니다. 이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네. 씌워져서 각각의 익스펙테이션을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브래킷도 헷갈리네요. 아, 그러고 이게 보니 브래킷이 좀 헷갈리네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큰 브래킷이. 예, 예, 저 맞습니다. 조미연 네. 선생님께도 이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괄호 때문에 또 한 방에 네, 해결되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 코베리언스가 지금 XY가 인디펜던트된 상황에서는 아까 그 오은욱 선생님이 보였을 때 X하고 Y가 인디펜던트 하면은 2에 X하고 Y하고 곱한 것이 따로따로의 곱으로 될 수 있다라고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코베리언스가 0이 돼버려요. 얘하고 얘가 똑같아져 버리면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X하고 Y가 인디펜던트한 상황에서는 코베리언스는 0이 돼요. 네, 이 코베리언스가 우리말로는 공분산이라고 그 공분산이라고 저기가 되거든요. 그 해석이 공분산이라고 되는데 그 약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도 될 것 저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컨디셔널 음, 프로버빌리티 할 때 뭐 x 기분 y 이거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분산이란 말은 서로 영향을 준다는 뜻 그런 뜻도 있어요. 베리언스는. 그러니까 이제 y가 독립이 xy가 독립이란 말은 y가 x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음. x도 y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코베리언스는 0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분산이라는 게 미인에서 평균에서 그 값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인디펜던트 하면 빼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0이지 뭐 이런. 그러니까 잠깐만요. 평균에서 음,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분산이나 음, 뭐죠? 그 베리언스나 분산 분산이 뭐 제곱 맞죠, 그죠? 하여튼 그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에서 그 각각의 값을 아, 빼가지고 제곱을 해야지 해서 뭐 이렇게 해야지 분산이 그거하고는 나-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라. x 분산은 x 마이너스 민 오브 x거든요. y 아, 분산은 그쵸, y, 그쵸. y 예, 예. 마이너스 민 오브 y고 그건 따로따로 구하는 그, 건데 x하고 그렇죠. y는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0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뭘 빼고 말고 할 게 아닌가? 위에 정의에는 각각 빼는 거거든요. 그렇죠. X에서 음, X의 평균을 빼고 그걸 Y에서 Y를 뺀 거 곱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각각은 뺄 수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각각을 엑- 뺐는데 엑- 곱했더니 0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연관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얘네들이 서로 똑같아서 0이 된다. 얘를 조금 집중을 하는 게 더 뭔가 나올 만한 게 뭔가 있지, 의미를 찾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의미를 찾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안 선생님은. 네. 네. 이거에서는 저도 잘 어떤 이게 0이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좀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이게 코비리언스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의에 따라서. 네, 아까 오은욱 선생님이 풀어주신 거에 따라서 얘하고 인디펜던트 할 때 똑같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인디펜던트 할 때 같아지는지를 의미를 조금 더 따져보는 게 의미 찾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저도 아직은 의미를 찾은 거는 못 찾아봤는데, 아직 딱 와닿지는 않는데,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건 알겠어요. 이 XY하고 EX하고 EY를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것도 알겠고, 오은우 선생님이 보이신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 의미는 못 찾겠거든요. 네, 의미를 찾을 때 이쪽에서 의미를 찾는 게 조금 더 뭔가 의미 찾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이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 조미아 선생님은 X에서 Y를 뺀다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서로 뺄 게 없다. 아니요. 그렇진 예, 않았어요. 그건 아닌 예, 거고. 예, 예. 그리고 이걸 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로 써보면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 이 X 기분 Y 그렇게 써보면 그것은 분모가 2Y고 X는 그 분자는 2의 X 교집합 Y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XY 코베리언스라는 것은 교집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2의 X 기분 Y 곱하기 2의 Y 된다는 거예요. 근데 Y가 X에 영향을 안 미치면 2의 X만 남는 거죠, 거기서는. 그 다음에 그 반대를 해봐도 되고, 그러니까 2의 Y 기분 X를 해도 그 Y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결국에 남는 것은 2X만 남는 거고. 이것도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로 써보면 바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제 느낌에는 미아 선생님은 저 정의를 봤을 때 x-2x가 0이 되거나 y-2y가 0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좀 상당히 비수학적인 어떤 그 필링에 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 같고, 지금 오녹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그 X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뭐 여기 주석을 못 달겠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X 동그라미 Y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그 X 기분 Y 하면은 X와 Y의 교집합만 이렇게 남잖아요. 근데 둘이가 안 겹치니까 남는 게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오녹 선생님? 뭐 제 그렇게 해도 나름대로 되고. 제 나름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둘이가 있잖아요. 저도 이거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이 수식만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않고 요 의미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설명해 놓은 유튜브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좀 이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X라는 확률 변수랑 Y라는 확률 변수의 상관관계라거나 뭐 하여튼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X가 뭐 어떻게 증가하든 말든 Y는 전혀 그냥 상수만 취할 수도 있고, 전혀 그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음, 이제 인디펜던트 한다는 건 서로 관계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방금 이제 하신 말씀이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X가 Y에 영향을 미치냐, Y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여기 미치냐 그거고. 예. 그걸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수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 기분 Y, Y 기분 X 해보면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코베리언스 XY라는 것은 XY의 교집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X 기분 Y, 그러니까 expectation of X 기분 Y는
어, expectation y분의 expectation x and y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expectation x and y는 expectation x given y 곱하기 expectation y가 되는 거고. 근데 y가 x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결국에 남는 것은 2의 x만 남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꾸로도 이제 해보면 되는 거죠. 2의 y, 그러니까 expectation of y given x 이것도 해보면 똑같이 나오는 거, 똑같은 이제 논리로 나오는 거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조건부 기대값 같은 건가요? 처음 예, 들어보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x, y라는 게 expectation x and y라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서는. 그거 한번 써주시면 기대값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주석을 쓸 수가 네, 없어가지고 주석 달기가 안 돼요, 지금. 아니면 뭐 아, 안 제가 되신다고? 예. 아, 제가 그 아이패드 공유해가지고 안 되나? 그럴 아이패드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음, 제가 불러주시면은 써볼까요? 예, expectation x given y, x가 x no, given given y, y, 예, given y는 는 분모가 expectation y, 분자가 expectation x, y 아니면 교집합 y. 예, 그렇게. 그러면 네, x 교집합 y를 xy라고도 그냥 우리가 쓰잖아요. 그럼 2의 x 교집합 y는 2의 x given y x 2의 x given y는 아니 잠깐만요. 2의 x 교집합 y는 그렇게 한번 아 써보세요. 교집합 y 예, 2의 x 교집합 y는 2의 x given y 곱하기 2의 y 그렇게 되죠. 근데 y가 x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냥 2의 x만 남는 거예요. 음,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예. 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맨 위에 음, 식에서도 이 XY라는 것이 이렇게 독립 인디펜던트 하면 이 X 곱하기 이 Y니까 그렇죠. 이 예, Y가 지워져 분모하고 지워져 버리겠네요. 그럼 이 X가 예, 되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조건부. 비례, 음. 예. 그러니까 그 XY가 네. 결국에 영향을 서로 미치냐 안 미치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조건부 확률도 있고 조건부 기대값도 똑같은 형식으로 되네요. 아, 예, 조건부 기대값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어때 이렇게 똑같이 하네. 조건부 예, 확률처럼. 예, 예, 예. 음, 조건부 확률값이랑 조건부 기대값이랑 뭐가 달라요?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하루 다를 것 같은데? 조건부 기대값하고 조건부 확률이 이름이 다르잖아요. 확률과 기대값이 모르겠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에다가 보통 우리가 P라고 돼 있는 걸 많이 봤잖아요. 네. 예, 이 대신에 그거는 제가 아는데 저도 이렇게 이를 이렇게 똑같이 2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보통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주어졌을 때 x의 평균은 뭐냐? 이제 그 그런 그렇죠. 식으로 되는 거겠죠, 아마. 저도 조건부 기대값 아, 개념을 잘 몰랐고 기대값은 평균이고 음, 확률은 그냥 각각의 그 케이스의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어날 확률이고, 예. 여기는 이제 어, 평균을 이야기해. expectation 뭐예요? 평균. 그 연구생과 뭐 이과생을 위한 수업 교실에서 제목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음, 수업을 잘 안 들었는데 거기에 뭐 조건부 기대값이니 뭐 제목만 나온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까 온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고 아 이게 조건부 기대값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이거 한번 생각했어요. 찾아봐야겠다. 예. 이거 앞에 나왔었어요. 우리 확률론 앞에. 조건부 기대값이 나왔었어요? 네, 책에서 봤는데요, 저는. 뭔가? 우리 책에서, 우리 그 러스 책에서 봤어요. 앞부분에. 네, 제가 또 제가 잘 몰랐나 봐요. 앞부분에 제가 책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오늘 확률 말고 조건부 기대값도 있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그냥 2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보죠. 알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봐야겠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제 근데 이거는, 이 예. 식은 다 나왔었어요, 앞에 책에. 음, 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맞을 것 갈까요? 같아요. 다음, 다음 거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럼 프로포지션 4.2로 가서 그 1번, 2번은 크게 증명까지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XY나 코베리언스 YX나 순서 바꿔도 곱하기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코베리언스 X, X가 베어리언스라는 것도 아까 잠깐 보였고, 그래서 3번부터 좀 보일 건데,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앞에, X 앞에 뭔가 상수 A가 곱해져 있을 때, 이 상수가 앞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꺼내서 곱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볼게요. 그럼 코베리언스 AX하고 Y였을 때, 요 형태로 좀 써볼게요. 요 형태로 써보면은 2의 AXY 빼기 2의 AX 곱하기 2의 Y. 네, 요거일 때는 앞에서 꺼내 쓸 수 있다는 건 앞에서 이미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꺼내요. 2의 A의 2의 XY.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빼기 A의 2의 X, 2의 Y. 그래서 A로 묶어낸 거예요. 그래서 2의 XY 빼기 2의 X, 2의 Y. 근데 이 괄호,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저희가 그 코베리언스 정의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코베리언스 X, Y. 앞에 상수 A가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거. 4번. 4번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더해진 거하고 Y1부터 YM까지 더해진 거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구할 건데 이게 코베리언스 XI, YZ의 서메이션 형태로 이렇게 서메이션이 다 앞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2의 XI라는 거를 제가 뮤 I라고 좀 둘게요. 그리고 이 YJ를 얘는 VJ라고 한번 둘게요. 그러면 이제 2의 시그마 i부터 n까지 xi. 요거는 i는 1부터 이게 오은옥 선생님 아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가 i는 1부터 n까지 뮤 i라고 쓸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j가 1부터 n까지 y j가 마찬가지로 j가 1부터 m까지 yj인데 얘는 j가 1부터 m까지 vj라고 먼저 써놓을게요. 자, 이제 그러면 코베리언스 아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 얘는 위에 있던 거는 위에서 제가 한 거는 얘를 하기 위해서 좀 밑밥을 좀 깔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얘잖아요. 이거의 코베리언스. 근데 이 정의대로 쓸 거예요. 코베리언스 정의대로 쓰면은 expectation. 이거 처음에는 이거 정의대로 쓰는 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xi 빼기 expectation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시그마 j가 1부터 m까지 yj 빼기 expectation j는 1부터 m까지 yj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제가 아까 요 부분은 위에서 이렇게 고쳐놨고 이 부분이 이렇게 고쳐놨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뮤 i라고 놓고 여기도 시그마 j는 1부터 m까지 vj라고 놓을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근데 지금 시그마를 다 앞으로 묶어가지고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시그마, 여기도 시그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뮤i라고 묶어서 쓰고요. 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j는 1부터 m까지 yj 빼기 vj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차피 시그마가 어, 얘를 한꺼번에 이거하고 이건데 사실 이렇게 순서를 한꺼번에 써버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거는 얘가 i에 대한 그 첨자가 있는 거고 얘는 j에 대한 첨자가 있는데 서로 i, j 첨자들이 이게 막 겹쳐 있거나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익스펙테이션 안에 있었던 얘네들은 다 밖으로 꺼내줄 수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J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익스펙테이션 XI 빼기 뮤I, YJ 빼기 VJ. 네, 요게 지금 코베리언스에 대한 정의였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XI, YJ 시그마 J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저도 처음엔 조금 복잡해서 헷갈리기는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는 딱 여기까지 나왔었던 것 같기는 하는데, 제가 요, 그 책에는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일단 얘 조금 설명하고, 이그잼플 몇 개만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일단 하고, 제가 이그잼플을 어디까지 하다가 포기를 했냐면은, 이그잼플 4B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4C는 하다가, 이거는 좀 더 공부를 하고 봐야 되겠다 하고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4B까지만 좀 볼게요. 그럼 지금 베어리언스, 근데 베어리언스인데 이게 지금 아까처럼 서메이션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안에가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서메이션 된 거에 베어리어블을 하고 싶은데 얘는 이제 코베리언스인데 두 개의 코베리언스 형태로 좀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베어리언스는. 근데 지금 음, 얘를 일부러 이렇게 앞에 있는 거는 I에 대한 그 첨자로 써놨고, 뒤에 거는 J 첨자로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X1부터 XN까지 더한 거 똑같은데, 요 뒤에서 조금 필요에 의해서 하나는 앞에 거는 I 첨자를 사용해서 표기를 하고, 뒤에 거는 J 첨자를 이용해가지고 좀 표기를 한 것뿐이에요. 네, 커베리언스는 아까 방금 한 것 때문에 이 서메이션이 밖으로 꺼내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코베리언스 XI, XJ인데, 지금 이 요 앞에 있는 J 첨자만 생각했을 때는 J가 1부터 N까지 서메이션이 되는 건데,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코베리언스가 둘이 똑같은 거예요. XI하고 XI 이렇게 똑같은 거. 그리고 J인데 J하고 I가 똑같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이거 조금 몇 개 써보면 되는데 얘를 몇 개를 좀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J가 1부터 N까지인 거니까 코베리언스 X 얘는 그냥 I예요. 근데 얘가 1부터니까 x1 더하기 코베리언스 xi, x2 이런 식으로 해서 코베리언스 xi, xn까지 이렇게 서메이션이 합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간에 i가
1부터 n까지 있겠지만은 그때 i하고 i가 같은 게 1부터 n까지 n개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금 얘처럼 만약에 i가 1이 아닐 때는 얘네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요렇게 바뀐 거 혹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건 것 같아.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매트릭스를 생각하면 똑같은 게 다이아고널 라인이 되고 네. 저희가 다른 게 오프 다이아고널로 되고 지금 네. 그걸 연상하면 딱 약간, 예, 예,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코베리언스 XI는 얘는 베어리언스 XI로 바꿨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I하고 Z가 다른 거를 서메이션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죄송한데 기초적인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첫 번째 줄에 그 variance랑 covariance랑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 제가 뭘 되게 뭐 그러니까 기초적인 지금 거 처음에 베어리언스 X가 코베리언스 X, X가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혹시 이게 이거부터 다시 볼까요? 네, 죄송해요. 그 아니 잘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베어리언스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2의 x 빼기 2x의 제곱의 평균이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코베리언스 x, y의 정의가 뭐였었냐면은 익스펙테이션 x 빼기 2x하고 곱하기 y 빼기 2y였어요. 네. 근데 요 자리가 x로 바뀔 거예요. 아이고. 요 자리가 x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x 빼기 2x가 되겠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음. 어떻게 x랑 x는 같은데 어떻게 두 개 사이의 코베리언스를 볼 수 있죠? 코베리언스 x, x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머릿속에는 뭔가 두 개의 다른 거끼리 베- 다른 거에 각각의 베리언스의 관계를 봐서 코베리언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코베리언스 괄호 안에 x랑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까 제가 매트릭스 예를 들었잖아요. 다이아고널 라인은 네, xi 자기와 자기 자신의 코비어런스를 구하는 거고 다이아고널 라인에 그죠? 다이아고널 외에 있는 거 그것은 x1, x2, x1, x3, x1, x4 그다음에 x2, x1, x2, x3 이거 다른 거잖아요. 실제로. 어,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그게 첫 번째고 xii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두 번째 네. 시그마에는 xij 그거 뭐냐 오프 다이아고널에 있는 거 그 x의 값들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다. 그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근데 말씀하, 코베리언스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여기였었거든요. 코베리언스 비트윈 x and y인데 x하고 y가 서로 달라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꼭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에 대한 랜덤 베어리어블들의 관계라기보다는 걔그 두 개가 뭐 같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저, 같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음. 원래는 그, 이제 미아 선생님 말씀대로 다른 두 개의 다른 확률 변수를 상관관계를 분석하려고 하는 건데 같은 걸 해도 이게 딱 그러면 이제 베어리언스하고 정의가 기존의 그 똑같아지는 거죠. 정의하고 또 맞아 떨어지잖아요. 음. 그 정의가 딱 그렇긴 한데, 같으면 뭘 구하는 거죠? 베어리언스가 되는 거죠. 베어리언스를 저희가 왜 하죠? 음,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음, 네. 베리언스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베리언스를 구해서 뭔가를 이용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코베리언스는 베리언스 그거에 약간 일반 케이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아 일반 선생님이 케이스 왜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확률 변수가 중고차 가격이
어떤 차의 중고차 가격이 확률 변수다. 그러면 똑같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 같은 자기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플러스인데 그건 하나만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미아 선생님 질문은.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개념들이 서로 이렇게 정합적으로 들어맞잖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수학에서는. 그게 이제 다른 걸 뭐 하거나 할 때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 같은. 음. 왜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지, 미아 선생님. 왜 어차피 자기하고 자기 자신과의 그 같은 확률 변수끼리 상관관계를 왜 따지고 있냐 이런 질문처럼 좀 들리는. 음. 제가 질문하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닌가요? 잘못 들었나? 아니, 그런 거 듣고 보니 그런 거 같아요. 왜 굳이 같은 걸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서로 다른 거를 간의 상관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한 걸로 생각했는데, 예, 미안.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거기에서 혼란이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문자 X하고 소문자 X는 구분을 해야 돼요. 대문자 X는 어떤 예를 들면 중고차 그거에 대한 가격 예를 들면 그걸 변수로 넣는 게 대문자 X고 중고차 가격은 여러 가지잖아요. 차가 100대면은 100개의 값이 있는 거예요. X라는 그 변수에. 그러면 첫 번째 차하고 두 번째 차 차이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차하고 세 번째 차이가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변수는 그 베리언스의 정의는 뭐냐면 각자의 차 가격 마이너스 전체 차의 평균값. 그러면 X1 마이너스 평균, X2 마이너스 평균, X3 마이너스 평균 그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나와 거기에서 있는 X는 대문자인가요, 소문자인가요? 지금 XI가? 이건 대문자죠. 변수인 거죠. 대문자죠. 그래서 제가 그 매트릭스 예를 들었던 거고 x라는 변수를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x1부터 xn까지 롤을 만들 수 있고 또 x1부터 xn까지 오늘 컬럼을 선생님이 만들 수 있는 지금 거죠. 저기 옆에 있는 그 시그마 있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고,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호윤희 선생님은 이제 원래 원칙적인 그 원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바 X라고 코베리언스 X, X에는 시그마가 안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래 정의를 이제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X에다가 여기 시그마를 그대로 넣으면 똑같이 넣은 것 뿐이거든요. 그 X 대신에 시그마 I1부터 N까지 XI를 넣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데 다만 이제 아까 호연이 설명 I하고 J랑 첨자만 좀 달리한 필요성 때문에 아까 우리 온 선생님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첨자를 구별하는 것 뿐이거든요. 뭐, 예.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여러 느낌이.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 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질문 정합성을 위해서 코베리언스의 X, X로 한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대체 그거의 의미가 뭔지는 좀 한참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냥 이게 딱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러 이 정의가 타당한 정의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가 왜 베리언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코베리언스 X, X가 아니라 베리언스 X하고 코베리언스 X, X가 왜 같아지는지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은 베리언스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잡고 생각을 하시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은 코베리언스 쪽으로 너무 그쪽만 생각하셔가지고 공분산 뭐 X하고 Y하고의 코베리언스면은 X하고 Y가 다른 랜덤 베어리어블일 때는 뭔가가 타당해 보여. 근데 걔네 둘이가 X하고 Y하고가 다르지 않고 똑같은 랜덤 베어리어블 갖고 하니까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도 이 코베리언스의 정의에서 코베리언스 비트윈 X and Y라고만 했지 X하고 Y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여기서 네. 지금 X, X라고 해버리면은 코베리언스 X, X도 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코베리언스라는 거가 두 변수 사이에 뭔가 관계를 알려주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랜덤 베어리어블이기 때문에 그 랜덤 자기 자신끼리의 뭔가 베리언스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코베리언스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아, 얘가 코베리언스의 정의에 따라서 했더니 베리언스가 되네? 얘가 베리언스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은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 감만 왔어요. 뭔가 랜덤 베리어블을 좀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그것을 랜덤 베어리어블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되게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았었던 것 같기는 해. 약간 음. 비유적 설명 같기도 한데 그 내적에서도 닷프로덕트 V 닷 W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한쪽으로 이렇게 정사용 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V 닷 V도 할 수 있잖아요. V 음. 닷 V를 하면 그게 이제 어떤 그 V의 크기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정합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음. 있으니까. V다 네. V가 안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오창희 선생님 그 말씀해 주세요. 그림을 그려서 X, Y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코, 어, 이거요? 이렇게요? 예, 예, 예. 그걸 X, Y라고 저희가 두면은 코비리언스는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그러면 점이 막 무수히 찍힐 거란 말이에요. 이 위에. 왜냐면은 코비리언스 X, Y, 그러니까 X, 그 Y 자체에 대한 그 저희가 그 조인트 그 확률 분포가 뭐 있다고 예를 들어 뭐 가정하면은 막 이런 식으로 찍힐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저희가 하나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 공식이 이제 저렇게 따르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는 x가 그 x의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고 또 다른 하나는 y가 얼마나 자기 평균 y 평균에서 멀어져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둘이 곱하는 걸로 취해가지고 이 그 매트릭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상관관계를 계산해내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 학자들이. 근데 여기서 저희가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y축 대신에 그냥 거기가 x로 바뀌어 버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x하고 x의 그 상관관계를 사는 건데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 분산이랑 똑같거든요. 퍼져 있는 자료가 얼마만큼 자기 평균에서 결국에는 근데 음. 거기다가 이제 제곱만 취한 겁니다, 사실은. 어,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곱을 취한 이유가 그 절대값을 씌울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거리만 보면 사실 절대값을 씌운 것도 있습니다. 절대값도 씌운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대수적으로 계산하기 너무 불편해요. 절대값은 일단 기본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 절대값은 미분 불가능한 지점도 반드시 있거든요. 절대값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커스프라고 그러잖아요. 그 뾰족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곱을 쓰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예요, 사실은. 그 제곱을 써가지고. 음. 근데 코베리언스라는 것도 가만 보니까 베리언스가 마침 제곱이고 그래서 그거를 x, y 이렇게 둘이 곱하기 곱하기로 나눠서 해보니까 그건 또 코베리언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토마스 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음. 그렇게 약간 좀 딱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처음에 잘 해놓으니까 베리언스라는 걸 그렇게 이쁘게 잘 해놓으니까 코베리언스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약간 그런 길이거든요, 이게. 음. 근데 아무튼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의미인데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둘이 x와 x의 상관관계는 결국에는 분산. 예, 결국엔 분산이 됩니다. 그게 그 식에 의해서 약간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보니까 또 좀 더 와닿네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를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X 저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왜 베리언스는 그 제곱을 하고 코베리언스는 왜 각각 제곱을 안 하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코베리언스를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X와 X 사이의 코베리언스는 그냥 요거에 제곱하면 되니까 분산이 되는군요. X의 분산. 미아 선생님 질문이 이게 그 답이고 한 번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맞아요. 그런 거는 네, 그냥 막 공식만 외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저도 그랬고 저도 강의 듣다가 이거 알게 된 거라서 예전에 요 그림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베리언스는 필변수고
코베리언스는 이변수 때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한 코베리언스는 분산이다. 이 말씀하신 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이제 자기 자신 변수에 대해서 하는 거면 그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퍼진 정도로 계산하게 되는 거고. 원래 이 공분산 이 공식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돼. 그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그 공식 그 꼴만 봐도 제곱 붙인 그 말씀하신 대로 x로 다 치환해버리면 제곱꼴이 결국 되거든요, 지금가.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를 자기 평균에서 뺀값 곱하기 다른 변수도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곱해서 한 걸 저희가 공분산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 둘이 xx로 해보면 결국에는 그 제곱이 되고 그거에 이제 매저하는 거는 분산 퍼짐 정도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의존도가 xy의 의존도가 변수가 같아 버리면은 xx의 의존도 근데 xx의 의존도는 결국 분산이랑 똑같아 퍼짐 정도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제가 볼 땐 될 것 같아요. 결국 저 공식 문제예요. 네, 저 결국에는.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 공분산을 정의를 한 게 저는 약간 좀 임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분산도 제곱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다르게 정의했을 수도 있는데 분산도 제곱으로 그냥 정의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정의했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로켓가 쏘아지죠? 로켓가 왜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로켓 로켓을 쏘려면 수학적으로 계산된 거 아니에요?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임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잘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임의적으로 이리저리 정의를 했는데 딱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정의들이 모여서 뭔가 계산을 했을 텐데 왜 그 논리적인 현상을 잘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계산한 게 현실의 물리적인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로켓가 이게 현실적인 인위적이라는 게 왜 인위적으로 느끼시는지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게 이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약간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오창 선생님이 이게 그림 찍어주셨듯이 어떤 두 확률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먼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현상이 먼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어떤 두 개의 확률 변수 간의 관계 서로 그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할 수도 있고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할 수도 있고 X가 증가하든 말든 Y는 자기 갈 길을 갈 수도 있고,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의를 만든 거죠. 예, 정의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네, 신기하다,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변수가 두 개였을 때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리언스의 정리는 약간 좀 임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베리언스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옛날에 듣기로 이걸 제곱을 한 게 물론 아까 그 창인 선생님이 뭐였죠? 그 연속성 같은 걸 나타내기 위해서도 필요했다고 하지만 그 얘를 제곱 안 한 게 그게 뭐죠? 분산 편차. 말고 예,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된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네, 그걸 피하려고 제곱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저는 거기에 약간 좀 이게 좀 그 다르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되게 정의를 되게 교묘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임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르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다르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0이 안 되게 나오게 0이 나오면은 무의미하잖아요. 0이 뭐 나와버리면은 세제곱을 할 그거를 수도 있고 근데 세제곱을 하면은 너무 이제 숫자가 거의 숫자가 큰 것도 그러니까 네. 크지만은 저희는 갯만큼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곱만 하면 딱 맞게. 제곱을 하면은 딱 좋잖아요. 그리고 막 부호가 막 세제곱하면 부호가 막 바뀔 것 부호가 같아. 바뀌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제곱 양, 의미가 양수를 없어요. 만들어야 근데 되니까. 네 제곱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불필요한 계산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제곱이 딱 좋고만. 그러니까 제곱이 딱 좋은 건데 제곱이어야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오창희 선생님이 그거를 절대값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군요. 근데 네. 절대값으로 하는 것도 생각은 해봤었겠지만서도 절대값이라는 건 사실 그 수학에서 계산을 하기가 되게 좀 별로 안 좋은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오창희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 근데 이게 하셨지만은 저기 그 공분산이요. 마이너스 값도 있고 0도 있고 다 그게 분산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묘하게 그 미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희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정의를 정말 이렇게 교묘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수학자들이 뭐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로켓트가 전문가들이니까. 쏴지는 거예요. 로켓트가 달러 그래서 가는 거예요. 목성으로 안 가고. 이게 이제 이제 분산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고 플러스 값이 나오면 이게 다 그렇게 되게끔 다 이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설계가 저는 이게 보니까 약간 임의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탑픽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임의성이란 말이 그때부터 비수학적 얘기했습니다. 용어라서 잘 와닿지는 않는데. 저는 약간 네. 그럴 수밖에 arbitrary하다는 거죠. 없었다. 네. 약간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긴 예. 하거든요. 열심히 그러니까 토마스 모 고심해서 최대한 선생님이 현실을 반영하게 만든 거죠. 그렇지. 그냥 뭔가 그냥 현상이 먼저 나왔을 툭 거긴 할 것 던졌는데, 같아. 맞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약간 법적 용어로 얘기하면 arbitrary and capricious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하튼 넘어가셔도 돼요. 죄송해요. 로켓트가 오늘 재밌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로켓트가 쏘아진다는 게 재밌다. 네, 아주 틀린 말씀은 하신 건 아닌 게 이게 매트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재는 도구거든요. 요게 어떤 걸 재는 건데 막말로 이거 그냥 다 제곱 씌워버려도 되긴 돼요. 사실은 x-2x 제곱하고 너무 y 예를 들면 y-2에 이렇게? y에서 제곱해버리고 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거 분명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것도. 다만 이제 우리가 아는 정리가 다 뒤집히겠죠. 대신에 시오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인위적인 것도 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 논문 쓸 때 하나 만든 겁니다. 저도 매트릭 제가 이런 식으로다가. 저도 막 여러 개 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인투이션의 영역이에요. 사실 이쪽 가면은. 그래서 인투이션이 뛰어나면은 딱 보고 이거면 될 것 같다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저처럼 좀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일일이 다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만의 매트릭을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걸렸습니다. 그 하나 만드는데 간단한 거 딱 하나 만드는데 자꾸 실패를 해요. 매트릭을 재는데 얘는 성공하는데 얘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스페시픽한 케이스에만 작동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든 케이스에서 돼야 되니까 예,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안 되는 케이스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예. 딱 심미적인 점도 있잖아요. 아니, 거기다 둘 다 제곱해버린 거보다, 그냥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원래대로, 분산하고 딱 맞아떨어지네? 분산하고도 어, 딱 맞아 훨씬 떨어져. 예쁘고 좋지. 왜 굳이 거기다가 또 제곱을 해서. 예, 심미적인 것도 생각하고 그래야 좋다. 맞아떨어지게. arbitrary. 로켓트가 쏘아진다가 제일 재밌었어. 다시 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사실 이 부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i하고 j가 다르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i가 j보다 작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왜 x하고 y하고 인디펜던트 할 때 코베리언스 x, y가 0이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x하고 i하고 xj가 다 인디펜던트해요. i하고 j가 다를 때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어리언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가 그냥 베리언스들의 합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죄송한데요. 네. 제가 너무 너무 아니, 죄송한데 괜찮아요. 좋아요. 그 위에 왜 똑같아지죠? 2배를 하니까 그 i하고 여기요? 그러니까
시그마 두 개가 밑에 왜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은 코베리언스 예를 들어서 X1하고 X2가 있고 코베리언스 X2하고 X1은 서로 같잖아요. 네. 근데 걔를 한꺼번에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4A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X1부터 XN까지가 인디펜던트하고 identical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 having expected value mu 그리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 그리고 X 바라는 게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샘플 민 xi 빼기 x 바라는 게 있고 콜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한대요, 얘를. 그러니까 데비에이션은 우리말로 뭐죠? xi 차이? 저거 편차인 거죠, 편차. 아, 편차인 것 같고 지금 이 랜덤 베어리어블 s 제곱이라는 거를 요렇게 뒀어요. 얘가 사실은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애거든요. 샘플 베리언스. 그래서 그때 베리언스 x 바하고 x 바를 구하는 거하고 익스펙테이션 s 제곱을 구하는 거가 문제입니다. 표본 분산이 뭐지요? 그러니까 표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본에서의 분산을 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표본이라는 거는 이제 그 몇 개를 뽑아 놓은 거잖아요. 표본으로 뽑아 놓은 샘플. 거. 샘플. 샘플의 네네네. 분산이라고 보시면 될 네네. 것 같아요. 일단 베리언스 X 바라는 거는 요렇게 아까 여기 X 바에 이렇게 넣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렇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베리언스기 때문에 여기가 얘는 n분의 1이라는 거는 지금 상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꺼내져서 n제곱분의 1로 꺼내져요. 그리고 베리언스 얘가 지금 n 시그마 제곱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그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인데 그런 게 n개가 모였기 때문에 n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S제곱의 익스펙테이션을 볼 건데 아까 S제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걔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n 빼기 1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n 빼기 1의 S제곱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 빼기 x바의 제곱 이런 형태로 고쳤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살짝 장난을 칠 건데 뮤라는 걸 뺐다가 더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거의 제곱이 되니까 우리 왜 a 더하기 b의 제곱 그 공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잖아요. 그 공식처럼 이게 한 묶음, 얘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 곱셈 공식을 쓸 거예요. 그럼 앞에 거의 제곱, 그리고 이걸 써놓은 다음에 지금 제가 다 시그마를 다 씌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라고 한 거를 풀어 쓴 다음에 지금 시그마 앞에 있던 시그마를 다 각각을 이렇게 씌워 놓은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근데 지금 요 부분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뮤라는 요 부분이 따로따로 쓰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하고 얘는 뮤라는 게 이게 상수기 때문에 n 곱하기 뮤가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nx 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n 곱하기 x 바 빼기 뮤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하는데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을 볼 거예요. 요 가운데 부분은 지금 여기 i 첨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수처럼 보시면 돼요. 그거가 n번 더해졌다. 그래서 n을 곱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얘하고 부호만 다르잖아요. 근데 제곱이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두 개가 합쳐가지고 빼기 n의 x 바 빼기 뮤의 제곱이 이렇게 돼요. 요 앞에 거는 그대로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된다까지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익스펙테이션을 취할 거거든요. 그러면 n 빼기 1에 여기다 익스펙테이션 취했고 이제 여기다가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펙테이션을 취했어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n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베리언스 x 반대 그게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었거든요. 그 A번에서 구했었던 거. 그래서 얘 n 없어지면은 n 시그마 제곱 빼기 시그마 제곱이고 여기 시그마 제곱으로 묶어내면 n 빼기 1의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근데 n 빼기 1, n 빼기 1 앞에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주면은 2s 제곱이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도 있었군요. 4b도 있었군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하는 부분은 아니긴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동영상 부분에서는 없었던 부분인데 책에 좀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일단 좀 한 거긴 한데요. 그냥 4비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근데 얘는 그 컴퓨터 베리언스 오브 바이노미얼 랜덤 베어리어블 바이노미얼이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할게요. 그래서 x가 x1부터 xn까지의 합이고 xi는 인디펜던트 베르노이 랜덤 베어리어블이에요. 근데 그때 이게 지금 바이노미얼이니까 xi라는 게 1하고 0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i번째 트라이얼이 석세스면은 1이고 아니면은 0이다. 그럼 지금 베리언스 x는 베리언스 x1부터 xn까지의 합일 거예요. 왜냐면 아까 인디펜던트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베리언스 xi는 이렇게 정의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xi라는 것과 xi 제곱이나 xi나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xi가 바뀌어 버려요. 근데 이 xi가 p잖아요. 그리고 얘는 p의 제곱이 돼서 베리언스 x가 np의 1 빼기 p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n번 있으니까 여기다가 n을 곱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질문인데 네, 왜 저 위에 아까 그 공식 한번 볼래? S 스퀘어 그게 뭐라 그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 그랬나? 저 위에 S 이거요. 더 올라가면 예, 그 S 제곱 표본 분산인가? S 제곱 표본 예, 분산이라고 된 것 같아요. 그 거기에선 분모가 왜 n-1이에요? n이 아니고 이게 저도 되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저도 이게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어, 표본을 뽑았을 때는 그 무슨 자유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된다까지는 알겠는데, 계산이 아니구나. 이렇게 주어진 거죠, 얘가. 그러니까 왜 네. n-1로 주어지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완벽하게 이해는 못 해가지고 제가 막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자유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었던 게 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관련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오창희 선생님 이거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저도 이게 통계 쪽이 아니어서 그냥 이거는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이게 지금 저희 공식 보시면은 X바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전체 그 인구수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이 샘플링한 결과에 대해서만 평균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걸 씀으로써 저희가 만약에 이게 그냥 X가 아니라 EX다 그러면은 N으로 나눠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러면 뭐 정해진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근데 이 X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미 구해져 버렸어요. 이 X 바는 저희가 이거는 평균은 진짜 리얼 평균은 모르지만은 어떻게 이게 샘플을 잘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한 평균 그래서 이건 정해진 값이니까 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xi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n 번째를 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그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x의 마지막 그 뽑는 n-1번까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이 x 바가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무언가의 값이 딱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는
어차피 결정이 됩니다. xn n-1번까지 저희가 다 구해버리면은 xn번은 이 공식에 뭔가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마지막 값은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n으로 나눠버리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선생님, 제가 혹시 지금 예. 저도 잘 이거 어렵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럼 먼저 평균으로 치는 걸 먼저 하나 정하고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게 이게 표본 분산은 X바 아닌가요? 표본 분산은 샘플. 이제 그러니까 평균으로 될 수 있는 걸 먼저 정하고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미리 정한 거니까 임의로 하는 게 근데 아니니까 그걸 뺀다는 거기 미리 정의에 뺀다는. 보면 뭐라고 하냐, X 바는 샘플 미이다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몇 개를 X바가 지금 X1부터 XN까지를 합한 거를 N으로 나눈 게 X바잖아요. 그러니까 N개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거에 평균을 낸 게 X반인데, 제가 기억하기도 그게 지금 오창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 자유도라는 거 그 개념인 걸로 저도 언뜻 본 것 같기는 하는데, 이게 제가 그냥 이해한 바로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 X바를 안다라는 거는 X1부터 XN까지의 합을 N으로 나눠서 X바가 됐잖아요. 네, 오창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 그 X바 안에 이미 지금 1부터 N까지의 XI에 대한 정보가 다 있잖아요. 음, 그래서 X바가 주어졌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하나가 준다 뭐 그러니까 X바라는 데에 1부터 N까지의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음. 그 자유도라는 개념 때문에 뭔가 하나가 준다고 이렇게 언뜻 그렇게 본 것 같기는 해요. 그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게 아니어서 그 말이 좀 횡설수설하긴 하는데 뭐 그 자유도라는 걸 좀 뭔가 찾아보시면은 저 n 빼기 1이라는 게 뭔가 된다라는 게 음, 납득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이것저것 막 많이 봤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n 빼기 1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막 뭔가 와닿게 랜덤하지 않은 게 뭐가 하나 있나 보네. 제가 예, 느낌상에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인데 뭐가 하나가 먼저 딱 뭐가 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하나를 빼고 뭐 하는 느낌 약간 예, 그런 거기에 뭐 느낌이라서. X 그런 I랑 혹시 X바랑 똑같은 XI가 하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런 아니요, 거는 똑같은 거는 아닌데, X 바라는 정보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부터 N까지의 합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정보가 N개였던 게 N 빼기 한 개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드는 것 같거든요. 오창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도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맞나요, 혹시? 예, 약간 그런 맥락은 맞아요. 그, 뭐야, 근, 하나가 알아서 결정이 돼버려요. 그 하나 그, n-1개가 정해 딱 뽑히면은 분산 구할 때 하나가 굳이 안 구해도 정해지는 걸로 알거든요. 자동적으로.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뭐가 마지막인 건가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기 위에 X 바의 정의를 보면 X를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제 그걸 보면 자유도가 없는 거 맞죠, 그죠? X 그러니까 바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X반은 이미 알려진, 뭔가 숫자로 알려진 A일 거거든요. 정보가 있는 애예요. 그러면 X1부터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어느 거든, 끝이 어느 거든 상관없이 X1부터 XN까지 중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알아요? 그러면 X1이든, 그러니까 하나 뺀 거 있었잖아요. X1이 됐든 X 뭐 2가 됐든 뭔가 하나를 뺐는데 그 정보는 X바에 의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모르나요?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X1부터 이렇게 XN까지의 정보가 있죠. 네. 다시 여기다가 쓸게요. 네, X바라는 게 X1부터 XN까지를 더한 거를 N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평균이니까. 네, 근데 X1부터 XN까지의 정보가 이 중에서 아무거나
1이 됐든 2가 됐든 n이 됐든 상관없이 아무거나 n 빼기 1에 대한 정보는 있는 거예요. 값을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n 빼기 1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만약에 네. 알고 있다면 나머지 하나 뺀 거는 x바 때문에 구할 수가 있죠. x바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 합한 거에 대한 정보값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xn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x바 때문에. 죄송한데 구할 수 있어요? X바 때문에 XN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요. 그냥 숫자로 그냥 할게요. x1, 음, x 뭐 1 더하기 2 더하기 뭐 4 더하기 5 더하기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다섯 개의 평균을 내서 x바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1, 2, 4, 5는 알고 있는데 6을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가 가려졌는데 숫자로만 알려줬어요. 숫자로. 숫자로 그럼 1, 2, 4, 5를 이거를 알려줬다고요? 추정해서 알 수 있겠죠. 6이라는 걸 추정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제가 네네. 알기로는 그게 자유도가 하나 빠진다라고 해서 n 빼기 1로 한다라고 그냥 저도 언저리로 그렇게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하나가 빠져서 n 빼기 1로 나눈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그, 여기, 이게 왜 랜덤 베리어블이죠? 여기서요? 그, 어, 어디가 랜덤 베어리어블이라는 거죠? 표본 분산 그 공식 바로 위에 더 랜덤 베리어블 S 스퀘어드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요? 요거? 예. 얘가? 이게 그냥 처음에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얘기해서 랜덤 베리어블인 건가요? XI가 랜덤 랜덤 베어리어블이어서 베어리어블로 두자 이렇게 돼 있는데 let x1에서 음, xn까지를 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미아 선생님이 이 S제곱이 왜 랜덤 아, 베어리어블이냐는 S제곱? 건 아니에요? 나 딴짓하고 있다가 중간에 그 얘기신 거죠? 주로 이제 S, 제가 질문을 던지면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임프로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S제곱이 왜 랜덤 베어리어블이냐고 얘기하신 거 맞으시죠? 제가 기억하는 랜덤 베리어블은 뭔가 그 뭐랄까 그렇죠. 그 베리어블의 값이 자꾸 변하는 게 랜덤 베리어블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 XI가 랜덤 베어리어블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래서 XI가 달라질 때마다 S가 달라진다 이런 거인가요? 나 중간에 딴짓하다가 들어서 S2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랜덤 어디 나와 있어? 아, 베어리어블 랜덤 베리어블. S제곱 이렇게 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있구나. 밑에까지 아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X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샘플 S가 랜덤 베리어블. 베리어블 이렇게 생각해야 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랜덤 베리어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볼 수 있을 것 그럴 수 있을 같은데요? 것 같아요. 예. 랜덤 베리어블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어떤 함수로 가서 어떤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뭐 gx 뭐 이런 게 그게 랜덤 베리어블 자체가 될 수 있잖아요. x가 랜덤 베리어블이지만 함수에 태워가지고 간 그게 그래도 랜덤 베리어블이 될 수 있었잖아요. 아까 온 선생님 할 때 네. 뭐 gx, y 뭐 이런 거 x, y가 랜덤 베리어블이지만 gx, y도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랜덤 그러나 베리 저러나 그 온욱 선생님이 질문을 그거 답이 잘 모르겠다 진짜. 왜 예. N 뭐, 빼기 아무리 1. 뭐가 자유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정의상 충분히 그 n으로 나눠주면 정의가 상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n-1인지 하여튼 그거는 천천히 알아봐야겠네요. 이게 완전 통계여가지고, 통계 예, 예. 당장 영역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거는 또 당장 되게 또 뭐가 많이 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네. 이거 되게 왜 빼기를 도대체 왜 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지를, 쉽게 말하면 그 x
분산의 제곱한 거의 평균을 구한 거잖아요. 음. 예. 분산의 예, 제곱한 거 평균을 구하려면 그냥 하나 빼고 나눈 아까 거죠. xi가 x1, x2, x3면 여기 x 바가 평균이니까 3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x1, x2, x3까지 있으면 3으로 네, 나눠준 이게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표본이잖아요. 그 네. 전체 모집단이 아니잖아요. 전체, 완전히 진짜 전체를 모집단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모집단에서 뽑아낸 거를 표본, 샘플이라고 하잖아요. 음, 네, 샘플에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뭔가가 달라진다. 이상 선생님 뭐 올리신 거. 근데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한 건가? 랜덤 아, 여기, 베리어블에다가 하면 그 뭐지 아까 1, 2, 3, 4, 5, 6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랜덤하게 되는 거니까 이상 선생님이 올린 자료를 이거 보면 같이 나오네. 볼까요? 같이 볼까요? 네, 공유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아마도 통계에 아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여기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중간쯤에 제가 한 말 나와요. 이게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그게 나와요. 이게 알아서 사항적으로. 그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거 너무 길고 딴 거 안 보셔도 되고, 그거 여기서도 요거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예, 요 그림 보시면은 아까 통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나오거든요. 왜 n으로 안 나누고 왜 n 마이너스 만약에 이게 언노운이면은 n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모른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전체 평균을. 그래서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 친구가 표를 하나 그립니다. 여기서 예, 이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은 이 친구가 조금만 더 예, 요, 그런가요? 예, 여기 있다. 예. 이게 제가 이거 밑에 거를 좀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 이제 저희가 이 평균을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이제 5라고 이제 뮤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이 x 바를 구한 거거든요. 지금 샘플의 평균인 예, 거죠, 샘플 S가? 평균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 번째 거를 일단 무시를 해보죠. 이게 모른다고 가정합니다. 세 번째 이 xi, 지금 2라고 얘가 가정을 했는데 이걸 모른다고 제가 가정을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뽑아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9, 4까지 뽑았어요. 근데 마지막은 저희가 몰라도 알아서 저희가 이거는 구해질 수밖에 음, 없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얘가 뭘 쓴 거냐면 xi 마이너스 x 바를 전부 다 더하면은 0이 나온다는 성질이 음, 성립합니다. 여기서. 아, 그렇기 때문에 4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알아서 결정이 돼버려요. 마이너스 3이 결정이 되면은 2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쵸. 예.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 저 궁금한 예. 게 있는데 마지막인 2를 모르는데 어떻게 X 바를 처음부터 알 수 있죠? 아니, 잠시만요. 이게 35. 약간 그거랑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까 허인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 그 평균을 제가 이미 구했기 때문에 두 개만 사실 알고 있어도 나머지 하나가 자동적으로 또 결정되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거랑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지막 거를 음. 아직 안 뽑았는데 어떻게 X 바를 그러니까 평균을 안 뽑은 쳐? 거는 아, 아니고요. 아, 안 뽑은 건 예, 그건 아니고 예, X 뽑았어요. 바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를 뽑아서 X 바를 먼저 구해 놨어요. 근데 얘를 살짝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닭이 먼저다, 닭이 먼저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얘를 먼저 구해놨어요. X 바라는 거를. 그러고 얘가 지워진 거예요.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이게 편차잖아요. 편차의 샘플 평균의 편차는 그 편차의 썩은 모두가 0이 돼 버리니까 이 마지막 거는 안 해도 당연히 알 수 있다. 이거를 여기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나눠주는 3으로 그러니까 나눠주면은 치우치게 돼버려요. 정보가 이미 하나 저희가 마지막 거를 알 수 있으면 안 되나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알든 말든 그냥 그냥 근데 n으로 나눠버리고 싶은데요. 이게 근데 무슨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샘플이라는 게 전체 그 모집자에서 뽑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음, 뽑는 게 운이 좋아서 2가 뽑힌 거지. 2가 2라고 꼭 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3이 뽑힐 수도 있었고
O가 뽑힐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음, 거기에는 약간 언서튼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음, 샘플이 파퓰레이션을 정확하게 100%그 대변을 한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음, 그런 면에서 약간의 이제 자유도가 필요하다 그 말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거기는 이해가 아, 돼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 조금 그거 X가 될 알았다고 뭐 수가 굳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빼고 그러나?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음, 그 저번에 내가 이 예는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의 그 평균 인컴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싶어. 근데 맨 마지막에 빌 게이츠가 뽑히는 거야. 그러면 음, 그 동네 전체의 인컴이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샘플할 때는 그 언서튼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 그걸 좀 줘야 아, 음,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유도 n-1을 주는 게 뭐 메이크 센스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가면 그러니까 사실 요 자유도라는 관점이 되게 저도 예전부터 들었지만 들어도 모르겠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드는 이제 거기에서 벌써 뭐냐면 그 이 통계라는 것은 수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 소셜 사이언스, 심리 맞아요. 그런 거하고 음. 약간 이제 섞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 해봤더니 이게 더 정확하더라. 어, 그래서 음, 만들어낸 그런 것도 없지 않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수학하고 조금 다른 게 통계가 음,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되게 잘 대변을 하면은 그게 베스트인 거거든요. 수학에선 약간 이상적인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약간 시작한다면 통계는 실제 상황이 제일 잘 대변이 되면 그게 장땡인 그런 느낌이 좀 음, 들거든요. 근데 얘도 이 자유도라는 개념을 들여온 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오은옥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입장도 있고 해봤더니 이렇게 해야지 더 그 모 집단을 더 잘 설명을 하더라. 이렇기 때문에 자유도라는 것도 이렇게 도입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는 아니 n개를 평균을 했는데 왜 n 빼기 1을 나누냐고 약간 그렇게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실제적인 그 모평균 모 집단은 제대로 그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그런 거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걸 죄송하지만 n으로 아까 식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전혀 수 있어요? 모르겠다. 그거는 S 제곱은 식,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는데요. 아, 이거 아까 말고 딴 거요? 그 식이요. 그 아, 식이 n-1 나오는 거. 이거거든요. n-1 나오는 거 요거. 맞죠. 그러니까 아, 거기에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을 하지 않고 n으로 하면 n으로 해버리면 그 안에 뭐 베리언스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베리언스 한번 정해지면 그건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음, 그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지. 음,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뽑는 게 그게 2를 뽑으라는 뭐 보장이 없잖아요. 3이었을 수도 있고 4였을 수도 있고 5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n으로 하면은 그게 딱 고정이 돼 버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모르겠습니다. 뭐 예, 하도 모르겠는데. 딱 그리고 딱 이 정도 선에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야 오은호 될 것 선생님께서 같은데. 말씀하신 게 여기 세 번째 그 1, 2, 3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세 번째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 표본의 분산의 기대치를 할 경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모집단의 분산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n 대신 n 빼기 1로 나누어 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음, 표본의 그래서 분산의 기대치. n으로 n 빼기 1을 하지 않고 n으로 하면 그 분산이 똑같아진다라는 얘기를 아까 선생님이 하신 걸로 이해했거든요. 여기서 모집단의 모집단이란 분산. 팝ulation 샘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 여기를 n으로 해버리면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이거 다 이렇게 그 확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언서튼티가 음. 근데 뭐가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이 되는, S라는 거는 지금 모집단이 아니라 샘플의 음, 저거 베리언스 저 뭐죠? 샘플의 샘플의 저거잖아요. 평균. 아니 평균이 아니라 S가 뭐죠? 저기
분산인 거잖아요.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인 S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분산인 거잖아요. 표본의 분산이어야 되는데 지금 N으로 나눠져 버리면은 그 그렇죠. 샘플이 아니라 모집단. 모집단의 분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집단의 평균도 모르는데 모집단의 분산을 정확하게 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표본의 분산의 기대치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모집단의 분산으로 추정이 돼 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1만 빼줬을 뿐인데 그거는 그러면 표본 집단의 분산이 나오는 건가요? 네, 증명을 해보면 심각하게 n 빼기 1로 나눴을 때 딱 이게 나눠 문제 떨어진대요. 자체를 다시 잘 읽어봐야겠네. 그러니까 난 문제 자체를 만약에 그 전체 파퓰레이션이 개수가 n이라면 n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샘플은 그러면 전체 파퓰레이션의 한 개만 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n이 뭐죠? n이 그 표본의 개수. 표본의 개수예요? n은 샘플의 개수. 개수. 샘플을 샘플의 n개를 개수.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그럼 N개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약간 모집단은 n개가 있는 게 전체. 아니라 전체 보통은 라지 n개라고 보통 많이 쓰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면 안 나와 N개는 있는데 표본인 스몰 거예요? n은 그죠? 표본의 샘플의 개수. 표본의 샘플의 개수가 N개다. n개, 스몰 n개. 근데 그러니까 스몰 n으로 나눴더니 전체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모집단의 일단 분산이 제가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원래라면은 모집단의 뭔가 정보를 알고 싶은데 모집단은 너무 많고 이거를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n개만큼의 샘플을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균을 구했어요. 평균을 구했는데 평균 X 바를 구한 거죠. X 바를 구했어요. 그거를 위해서 N개가 필요한 거예요. N개만큼이 필요한데 아까 오은욱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 계속 하셨는데 N 빼기 1개까지는 있고 N개까지 해가지고 표본의 평균을 구했어요. 표본의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N번째 마지막에 거는 이 X바라고 하는 그 표본 평균 안에 정보가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빼고 분산을 뭔가 느낌이 추정을 오는데? 하면은 되는 살짝 올 거예요. 듯 말 듯 하네요. 야,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중에 하나는 아까 미아 선생님이 저 중에 하나가 X바하고 똑같아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야금야금 똑같아져가지고 하나는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XI하고 X바가 똑같은 XI가 있다라는 거는 아닌데 합쳐졌는데 야금야금 X1에서도 야금야금 빠지고 X2 빼기 X바를 한 거에서도 야금야금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XI하고 X바가 같아지는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N 빼기 접근할 때 그러니까 1개까지만으로도 그게 그 평균을 구했을 때 제일 적당한 그 모집단의 분산으로 추정하기에 딱 적합한 표본 분산이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허유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이 열심히 다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알았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다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알고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알 거는 일단 같아요. 녹화 중단하고